자, 교류 분석 상담은 에릭 번이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교류 분석에서 이 교류는 상호 간의 의사 교류다. 그래서 의사 교류를 분석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2단계, 분석의 2단계라고 써야 돼요. 원래 관계 형성한 다음에 구조 분석 들어가는 거라. 자, 분석에서 분석상 2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암기법이 있어요. 이 분석의 4단계는 구, 교, 개, 각 미리 써드립니다. 자, 구조 분석, 교류 분석, 게임 분석, 각본 분석이라 하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재결단하고요. 재결단, 이걸 풀어드리면 새로운 결정입니다. 인생 각본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성의 성취다. 자율성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고,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 인간관이 있었어요. 그 인간관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자율적인 존재다라고 한다. 인간은 생득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생득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재결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자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이 자의 구성 요소에 세 가지가 있다. 부모 또는 어버이 자가 있고요. parent니까 P로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hild, 어린이자, 아동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 child니까요. 그 다음에 adult, 어른자, 성인자가 있습니다. 이거 A입니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부모자, 아동자, 성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로. 자, 모든 사람은 부모, 어른, 어린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상황에 따라서 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필요해? 그러면 성인자아가. 감정적인 부분이야? 그러면 아동자아가. 학습된 거야? 그러면 부모자아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학습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가 밑줄 친 거 있잖아요. 학습된 생활 개념의 학습의 동그라미. 출생에서부터 5년간의 경험이 주가 되는 게 부모자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부모의 동그라미, 모방 또는 학습하게 되는 태도, 기타, 지각 내용과 그 행동들로 구성됩니다. 어버이자와 부모자의 특징은요, 비판에 의해서 교정됨이 없이 받아들여져서 내면화된다라고 했어요. 아, 학습이라는 것이 내면화되는 거 아닙니까? 내면화의 동그라미. 부모자는 명령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기능도 할 수 있고요. 직접 부모의 행동을 해보일 수 있으며, 자, 그리고 양육적이고 보호적일 수 있고 통제적이고 억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적 부모자가 있고 비판적 부모자가 있는 건데요. 자, 양육적 부모자는 말 그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어떤 부모의 말이 내면화된 겁니다. 이게 양육적 부모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사랑하고 돌본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비판적 부모자는 어떤 판단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라고 하는 윤리적인 판단,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고 꾸짖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훈계한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비판적 부모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P는 양육적 부모자, CP는 비판적 부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아동자가 있는데요. 인간 개체 내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충동의 동그라미, 감정의 동그라미, 충동과 감정적인 요소가 바로 아동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일들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겠죠. 감정에 대한 반응 양식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동자가 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정서적, 때로는 반항적이고 순종적이기도 합니다. 과거 발달 단계에서 적합한 경험과 감정이었지만 현재 발달 단계에서는 부족한 감정이나 경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변화되는 것이니까 정서적인 부분이라 하잖아요. 자, 첫 번째가 수능적 아동자가 있고 자유 아동자가 있고 어린 교수,
아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수능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부모의 말에 잘 듣는 아이들,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모나 어른의 관심과 주의를 끌려고 눈치 보는 자인데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타인 의식의 특성이 있다. 자유아동자는 말 그대로 자유분방한 거예요. 자유분방한 걸 이야기하는데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기능을 합니다. 투정, 미숙함, 자기중심적, 본능, 쾌락 추구, 감정적인 특성이 있다 합니다. 어린 교수자는 우리가 이제 프로페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수는 보통 창조성, 위에서 창조적이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런 것들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참고하셔도 돼요. 선천적인 지혜, 인간 내부의 재치, 그 다음에 창의성, 탐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창의성과 탐구적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린 교수자는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적인 자와 그 다음에 자유아동자, 요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성인자가 나오는데 사고적인 생활 개념이다. 사고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상당히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부분, 논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른자는 18개월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12세경이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18개월 정도 되면 영아기 후반기가 되죠. 영아기 후반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2세경이면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라고 했으니까 대개 12세경에 우리가 청소년 바로 전 아동기까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동기까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른자는 사고와 합리적 행동이 사고의 동그라미, 합리적 행동의 밑줄. 예, 그런 합리적인 측면이 바로 이제 성인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적 욕구, 외적 욕구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된다. 어른자, 성인자는 객관적이다. 밑줄, 자율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처리하고 확률을 추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자입니다. 객관적, 논리, 그 다음에 분석적, 합리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자료를 처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자신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처럼 정서적이 아닌 인지적 기능의 밑줄, 사고는 인지니까 인지적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어린아이의 능력과 결과 위에 형성되는 자가 바로 성인자라고 합니다. 자, 밑에 각주가 하나 있는데 그 각주는 에릭 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릭 번은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분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자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아에서 한 자아가 선택적으로 인간관계의 상황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된 동력으로 작동하게 된다. 제가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가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느 상태에서 어느 자가 개인의 동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 대인관계 양상이 달라지고 동시에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뒤에 보면 이제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염적인 부분이나 베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상황에 맞게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동자가 작동하고 사고적인 부분에서는 성인자가 작동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엇박자를 할게요. 엇박자가 나타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자아 상태의 양면성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PAC가 있다. 우리 3급 시험에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부모자하고 여기가 성인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동자가 되는데 부모자 같은 경우는 학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면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양육적인 부모자와 그 다음에 비판적인 부모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자가 있다. 성인자는 사고, 즉 인지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생후 18개월에서부터 생후
18개월에서부터 12세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자아는 뭡니까? 아동자아는 충동, 정서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동, 정서적인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부분에 생활 개념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아동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동자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유아동자아, 자유분방함을 이야기하는 자유아동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적 아동자아가 있다. 자, 수능적 아동자아와 자유아동자아 두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아 상태의 세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자아 상태 세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자아 상태의 병리가 있거든요. 자아 상태의 병리를 보면 실력 따지기는 나중에 하고 병리에 보면은 첫 번째가 오염, 혼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배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리적인 요소가 된다. 오염과 베타, 배척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오염, 베타 이 두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여기 있는 도식화한 김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성인자아가 부모자와 아동자와 충분히 구별되지 못하고 오염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인자의 경계가 견고하지 못해서 부모자아, 아동자아가 성인자아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독립되는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섞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부모자아가 오염되면 편견이 심해진다라고 하고요. 아동자아가 이제 많아지면 이게 충동적인 부분이나 망상, 환각, 광장공포 이런 아동적인 공포증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성인자아의 영역이 있어요. 성인자아의 영역이 있는데 그 성인자아의 영역에 이렇게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부모자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동자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모자아가 성인자아에 오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아동자아가 성인자아에 오염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모자아가 여기에 성인자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모자아는 거기 나온 대로 편견, 오염되면은 편견이 심해진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앞에서 했던 그런 부모자에서 내면화된 학습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인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편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인자에 이 아동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동자가 오염되게 되면 아동은 충동이나 어떤 정서적, 감정적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망상, 환각, 어떤 공포증, 아동계 공포증이나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베타입니다. 세 가지의 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심적 에너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자가 이제 배척이 되면은 물건 훔쳐도 죄책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부모자가 어떤 어렸을 때의 가정교육에 부모의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회화 교육을 가정에서 받게 되는데 이 부모자의 비판적 부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베타가 되면 이 비판적 부모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거기 위에 도표에 보면은 이 비판적 부모자가 CP거든요. 그래서 CP의 가장 위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선악의 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범, 질서를 잡는다. 이 법규범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긍정적 측면에 해당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베타가 돼버리면 이것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게 배척이 돼버리면 죄책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베타 배척은 상황에 따라 자아의 투입이 필요한데 너무 경직적이어서 배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상황에 따라 어떤 자아가 작동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경직적이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비판적 부모자가 배척되면은 선악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물건을 훔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판서는 비판적 부모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배척되면은 뭐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 못 느낌. 물건을 훔치게 되면은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실력 따지기 내용 보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 보면 자아 상태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육적 부모자, 비판적 부모자가 있는데 양육적 부모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비판적 측면이 있고 비판적 부모자의 긍정적 측면이 있고 비판적 부모자의 부정적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아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아동자의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고 수능적 아동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성인자는 하나고요. 자, 보겠습니다. 성인자부터 볼까요? 성인자. 우리가 성인자는 제가 여기 가운데다 썼잖아요. 이 P와 C를 여기와 여기 두 가지를 이 성인자가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성인자가 조정과 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인자가 P와 C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그럼 이건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성인자가 딱 가운데에서 어떤 이 사고적인 측면을 생각하십시오. 인지적인 측면을 발휘해서 이 녀석들을 조정하고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적, 합리적, 객관적, 현실 지향이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부정적 측면도 있겠죠.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가게 되면 자, 인간미가 결여되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이 되고요. 냉정하고 기계적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이 이성적인 측면, 객관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바로 뭐예요? 계산형이잖아요. 초이성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죠. 그래서 계산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CP 보겠습니다. CP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판적 부모자인데 긍정적 측면을 보면 애절 의식이랄까요? 애절 의식이 있고 전통을 유지하고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거다. 신념, 선악의 판단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념을 가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비판적, 권위적, 도전적,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이면 너무 이제 권위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쪽을 치우치는 어떤 판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편견이나 선입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MP는 양육적 부모자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보호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지지한다든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육적 부모자는 너무 과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양육을 하는데 자녀 양육을 하는데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과잉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맹목적인 애정이나 잔소리나 희생적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C가 있습니다. FC, 프리란 단어죠. 그래서 자유아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유아동자의 긍정적 측면을 보면 애정 표현이 풍부하고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행동적이고 호기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아동자의 긍정적 측면이고요. 부정적 측면은 이제 방종. 너무 자유분방하게 되면 방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충동적이고 공포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AC가 있는데 AC는 수능적 아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능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잘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고 적응하고 타협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좀 낮은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능 아동자라 하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뭐하겠어요. 의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존적이 된다. 그리고 과민성, 과민적이고 가짜 반응이 나타나고 우물쭈물 지연하고 폐쇄적이고 자폐적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수능적 아동자의 부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